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2학년입니다. 저희 서울에 계시던 우리 창주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원격으로 방송하다가 오늘도 원격이지만 저도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요. 창주 소장님과 함께 일단 매주 한 번씩 진행해서 투자론 강의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일단 연결하겠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양주입니다. 예. 소장님은 얼굴이 크게 나와. 약간 저요? 좀 떨어져 앉아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커요. 원래 원래 크기 때문에, 네. 예. 교수님보다 다 커요. 나이만 작지만. 저희가 예. 예. 오늘부터는 저기 좀 돼갖고 줌이란 걸로 해갖고 저희가 방송을 한번 연결을 음. 해볼 텐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스카이프를 했었는데 저희가 줌이 요즘 시스템이 괜찮아서 한번 줌으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어저께 사적으로 어저께 만났지만 저희가 3주 만에 제가 귀국 와서 2주를 동안 쉬었었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장님? 일단은 저는 주식시장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오늘 주식시장 솔직히 안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주식시장이 별로 그렇게 국내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지금 주식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가 분명히 그때 이 방송 초창기에 리스크 관리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게 돼서 그 뒤로는 저는 주식 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하고는 좀 별개로 생활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공부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제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저희가 이제 수기하는 과정도 가졌었는데요. 그건 이제 차근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제 매주 한 번씩 월요일 정도나 화요일 정도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소장님? 요즘 주식시장에 보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도 행동경제학을 가지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금 일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주식시장은 좀 다르다라는 점, 오늘은 투자 심리 부분에 있어서 한 분야인 주식시장은 과연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로직에 짜여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주식시장은 어떤 심리가 주로 하는 어떤 가변성 있는 그런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들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네. 일단 말을 좀 먼저 꺼내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쓰면 아트라고 표현을 하죠. 네. 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아트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초창기에 번역했었던 사람들이 그 아트라는 용어를 썼을 때 기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술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기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동일책을 번역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다시 아트란 단어를 예술로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제 과정이 바뀌었는데요. 주식 투자를 우리가 본다라면 언뜻 볼 때는 좀 기술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딱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고, 이런 선들을 놓고 추세선을 그릴 수도 있고, 헤드앤숄더 모양을 그릴 수도 있고, 탁탁탁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러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로서 볼 수 있고, 또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몇 프로 증가했다라든지 매출이 몇 프로 증가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막상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에 적용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놓고 영업이익의 증가, 매출의 증가 이런 것들을 놓고 분석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분석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가 결국은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식 투자는 심리 부분에 있어서의 요소가 더 크지 않느냐. 그렇다면 심리를 다스리는 자만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이런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심리의 법칙이다, 심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은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이 코너를 통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관련된 책도 소개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 투자가들은 초보 투자분들대로 그리고 네. 경험이 있고 수익을 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 수익이 안 나셨던 분들도 네. 마찬가지 진짜 늘 어려운 것이 마음의 갈등이잖아요. 이게 좀 그렇죠.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그걸 고민하다가 계속 가고 그 끊임없는 괴로움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데 실제 투자에 수익률 내고 주식 투자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입장에서 보면 투자 심리를 다스린다는 게 정말 뭐 가능은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식 투자는 쉬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죠. 꾸준히 할 수가 없죠. 저도 초창기 때 대리 시절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매번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야 되는 것들, 매번 매매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률을 또 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네 이런 것들이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중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주식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한 저는 방식을 했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면 주식 투자가 어렵다. 나한테 괴롭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다시피 골프를 칠 때 네. 손에 굳은 살이 배기면 그거는 스윙이 잘못된 거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손이 보들보들해요. 이거는 손에 스트레스를 안 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면 투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코칭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뭐 스스로 깨우치시든지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심리를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 표현하셨다시피 항상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를 거스르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적 갈등을 겪는데 이러한 부분, 내적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초기 투자자와 중기 투자자, 여기서 초기 주기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지금 아직까지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초기 투자자고요. 초보 투자자고요. 수익을 내고 있다라면 중급 정도의 투자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0년이 되셨어도 아직 수익을 못 냈다라면 초급 투자자고요. 그렇죠. 단지 6개월이 됐는데도 내가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면 중급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는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뭐 몇 프로가 빠지면 손절한다라든지 몇 프로가 올라가면 이긴다든지 뭐 이동평균선이 뭐 골든크로스가 날 때 매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절명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초보일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지켜서 수익이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듭해서 손실을 보다 보니까 원칙을 지켜봤자 내가 손실밖에 안 난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에 계속해서 원칙을 어기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퀀트로 갑니다. 로직을 짜서 내가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정을 지우고 나면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분들이 발전하면 다시 또 소위 말해서 유두리를 부린다라는 부분들인데 예, 저는 초보 투자자일수록 원칙을 지키고요. 중급 투자자일수록 어떤 그 유두리를 좀 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제가 주식 코칭을 하는 방법에서도 원칙을 제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원칙을 정해와라. 그렇게 해서 시험해보고 수익이 안 나면 원칙을 다시 정해라. 다시 정해라 하면서 다듬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는 마음껏 뭐 어쩔 때는 원칙을 어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전까지는 원칙을 지키는 것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 투자는 예술이라는 것들이 처음엔 과학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예술로 발전해야지 처음부터 예술로 시작해서 나중에 과학으로 간다?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나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투자 업계에 있다 보면 이렇게 만나보고 저도 이제 방송으로서 있고 강의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만나보면 일반된 거를 이제 뭐랄까 이제 정용화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제가 이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주식 투자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선대의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주식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정말 뭔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 양반들이. 네. 심리를 잘못했건 관리를 잘못했건 뭘 잘못한 건데 소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듣죠. 주위에서 들을 예. 때마다 그러니까, 뭐 그거랑 똑같죠. 내가 보증 잘못 써서 재산 음. 날린 다음에 절대 보증 쓰지 말라. 네. 그러한 뉘앙스로 지금 저희들한테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칙이었고 심리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예. 아까 골프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저도 골프를 네. 좋아하지도 않고 칠 줄 알지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골프 네. 보면 제일 먼저 코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오른손에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하나의 기본 원칙인데 잘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다 보면. 맞습니다. 예. 하다 예. 보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안 되면 이 코치도 만나보고 저 코치도 만나보고 끊임없는 범민 속에서 가는 건데 네. 주식도 사실 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라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해보고 나서 수십 번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전 진짜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정말 심리고 원칙을 자기가 못 써야 되는 건데 그런 심리들 잘 다스리고 원칙을 해주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진짜 중요한 팁이 뭐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골프 안 칩니다. 저도 교수님하고 똑같아요. 골프를 저는 굉장히 젊을 때 배워가지고 빨리 골프를 쳤는데 저는 뭐 이게 요즘 살찐 게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해서 살찐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그런 건데 저는 운동을 되게 싫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안 칩니다. 음. 그런 것처럼 저도 골프를 배울 때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연습장에 나갔어요. 6개월을. 네. 그러고 나니까 폼이 좋다는 얘기는 지금도 들어요. 어쩌다 한 번씩 치게 되면. 네.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하다가 제가 스스로가 그만둔 거죠. 골프를 뭐 제가 별로 재미를 못 느끼니까 그만둔 건데 주식은 하다가 아니면 그만두셔야 돼요. 네.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심리를 거스를 수 없는 부분들. 그렇지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돈을 쏟아붓죠. 마치 카지노에 돈을 쏟아붓듯이. 네. 내가 언젠가 원금만 찾으면 나는 그만둘 거야. 네. 원금 찾는 길 쉽지 않습니다. 50% 깨졌으면요, 여러분들 따블 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50% 깨질 정도의 실력이신 분들이 따블을 어떻게 납니까?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따라서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항상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발빠르게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제 안타까운 후배 중에 하나가 굉장히 똑똑한 놈이었어요. 그런 놈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고요. 젊은 총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생 상품으로 뛰어들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가 파생도 잘 봐요. 하지만 파생이라는 게 어쩌다가 작은 수익을 주고 크게 돈을 잃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 회사를 떠나서 뭐 이렇게 어딜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엊그제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먹고 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근데 주식은 마치 로또에서 번호 하나 잘못 틀린 것처럼 내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사람을 꼬시는 묘한 게 있어요. 그러한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리를 다스리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사후 편향적.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마치 주식시장을 맞춘 것처럼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들으셨다면 좀 일부 오해이고요. 내가 주식시장을 맞추는 거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면 주식을 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아직 안 갖춰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식을 진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생각할 게가 진짜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되는 거를 계속해야 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몇 가지 원칙만 정말 세우면 되는데 그 기본을 어긋나기 시작하면 진짜 죄송하지만 하지 말라 그래요, 주식을. 왜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네, 왜 하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원칙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짜 이거예요. 투자랑 투기를 완전히 진짜 이해해야 돼요. 투자와 투기. 근데 투자 투기는 제가 모든 강의, 학교에서 제가 세 과목을 가르치거든요. 투자론을 가르치고 글로벌 투자 실무를 가르치고 재테크 과목이 세 과목을 가르치는데 세 과목 할 때 모든 과목에 똑같이 첫 시간에 하는 게 그거예요. 첫 3시간 동안 하는 게. 투자와 투기와
도박을 이해하자는 건데 음. 지금 보시면 투자는커녕 투기 내지 도박으로 가고 있어 지금요. 예, 도박을 이해하고 얘기하면 약간 심한 거지만 투기로 많이 가고 있어. 예, 그 뭐냐면 정확하게 이해도 안 되고 판단도 없고 정확하게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거죠. 그거 하려니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심하게 좀 경마가 훨씬 좋은 거예요. 경마. 예.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 교양을 배우고요. 네. 전공에 대한 그 일반 교양도 배우지만 전공에 대한 원론을 배우죠. 그렇죠. 원론을 그렇죠. 배우고 그런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에 들어가지만 본격적인 전공 심화 수업은 3학년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3학년 때 전공에 대한 심화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주식 투자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3학년부터 시작을 해요. 3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마치 돈을 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3학년 우리가 그 사상누각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1학년부터 3학년이 갔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3학년 실력이 되는 양 3학년부터 시작을 해요. 하다 안 되면 다시 1학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문 종합영어를 하다가 안 되면 성문 기본 영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1학년으로 돌아와 줘야 되는데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1학년으로 다시 돌아와 줘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돈을 일단 잃었단 말입니다. 몇백만 원이 됐든 몇천만 원이 됐든 돈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1학년으로 와가지고 모의 투자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책을 읽으시고요. 뭐 하면 짜증부터 내요. 나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 모의 투자하고 언제 책 읽고 언제 핑계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빨리 그런 거 다 싫고 정보 찍어주는데 내가 돈 80만 원 내면 거기서 종목 찍어준다. 나 그걸로 갈래. 차영주 2학년 너 이런 잡소리 다 개소리 다 집어치우고 종목이나 하나씩 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급해지고 성격이 과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면 다시 1학년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실 본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5점이에요. 몇 천만 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그건 5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모의 투자부터 하세요. 모의 투자부터 하시고요. 책 읽으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결국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걸 벌 생각을 하셔야지 단기간에 그걸 벌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뭐 원론적인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셔야 돼요. 매매일지. 그러면서 심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투자일지. 제가 이거 매매일지 작성하는 거 다시 리뷰해서 들어보시고요. 작성하는 법 자세히 그 책의 이름이 뭐였죠? 매매일지 작성한 책은? 책은 없었어요. 매매일지 작성 책은 없었고 제가 저희 다시 매매일지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걸 달아보면 그러면서 심리를 다스리면서 하나하나 시작을 하시면서 그걸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쳐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실수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잠시 접어두고 숨을 한번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42.19 마라톤을 뛰는데 내가 준비 없이 마라톤을 뛰다 보면 5km, 10km에 오면 분명히 숨이 이제 목에 찬다고요. 그거를 계속 뛰어야 되나요? 남들 뛰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남들은 42.19를 뭐 2시간 반 만에 뛰던 3시간에 뛰던 상관없어요. 나의 목적은 10년에 걸쳐서 뛰는 거가 42.19예요. 그렇다면 지금 일단 멈춰서 숨을 고르고 영양도 다시 섭취를 하고 내가 마라톤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뛸 수 있나요? 좀 걸어야죠. 그렇죠. 걷기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남들이 2시간 반 만에 뛰는 것을 나는 24시간 안에 어쨌든 꼬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시장의 좋은 점은 그거죠. 마라톤은 42.19를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도로를 다 통제했던 걸 다 치워버릴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24시간 내에 도착하든지 일주일 내에 도착하든지 10년 뒤에 도착하든지 다 기다려줘요. 그렇죠. 다 기다려줘요. 그거를 왜 누구는 뭐 몇 년 만에 나는 뭐 몇 억을 벌었다라는 책에 혹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급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되면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고요. 예, 기본에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했으니까 저희들 방송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위안을 얻으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말이 나온 김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관점에서 어떤 분 도돌이표 같이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전 진짜 저보러 주식 투자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전 늘 말하는 게 인지 조화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면 거기서 주식이 벌 확률이 커지는 거죠. 주식은 어찌됐건 리스크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는데 확률이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은 정말 자기가 진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가 어떤 뭐 비즈니스를 알고 있고 어떤 산업도 알고 있고 어떤 나라도 알고 있는데 그 나라 그쪽 비즈니스 지금 엉망이야. 지금 돈도 안 돼. 막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치킨집 돈 되겠어? 막 이러면서도 이래서 자기가 한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뻔하잖아. 막 욕하는 분야가 있죠.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계속 돈이 물고 들어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일본 현대자동차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현대차 나쁘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자동차를 새로 사는데 현대자동차를 새로 살 마음이 1도 있다 없다? 자기가 알아. 예를 들어 저는 1도 없어요. 지금 국산차를 살 마음이 까놓고 얘기해서. 이유가 있죠. 제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소장이 맨날 아주 있는데 이제 타면 좋은 차를 사고 싶거든요. 근데 국산차 살 필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럼 제가 현대차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주위에 보면 돼. 주위에. 본인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현대차 물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그냥 투기적으로 하는 거고 진짜 본인이 동하는 데를 가야 돼. 움직이는 데를 가야 돼. 본인이 움직이는데.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데 왜 남을 움직이겠어. 그러니까요. 두 번째 얘기는 그래서 인지 조화가 제가 늘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 사실 투자 콘서트한테 제가 그런 얘기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 되겠고. 두 번째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매도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매도를 잘해야 매도를 잘해야죠. 네. 근데 저는 약간 반대의 생각 갖고 있어요. 매도를 언제가 해야지 돈을 벌지만 매도할 때 고민을 100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매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얼마나 매도를 준비가 돼 있는데 매도 고민을 100을 하면 살 때 만을 고민을 해요. 만을. 살 때. 내가 도대체 그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짜 그게 자기가 동해야지.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에 사면 늘 그렇다시피 방송에서 누가 이학영 위원이 최양주 수장 얘기해서 샀다? 그건 사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건 고민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하는 건 뭐 고민도 아니죠. 소장님 말씀하셔서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다투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고민은 많이 해야 되는데 살 때 고민 안 하고 툭 하면 파는 고민만 하잖아. 파는 고민. 사놓고 고민하죠. 문제는 그러니까. 살 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놓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 주식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주식이 업황이 어떻게 돼요? 이 주식이 뭐 전망이 어떻게 돼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주식이 잘 될 리가 있나요? 어느 방송국이나 상담하잖아요. 주식 상담하는 거 막 배경도 하고 이데일리도 하고 컴퓨터 다 하거든요. 그럼 그러잖아요. 뭐 A라는 주식을 내가 뭐 10,000원에 뭐 20% 비중 얼마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문가 줄 쫙 하잖아요. 왜 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질문 안 하냐면 왜 샀는지를 모르거든, 그 사람들이. 그렇죠. 말을 할 수가 없어. 대부분이 왜 샀냐고 말하면 5초면 끝날걸? 좋아 보여서. 이게 나야. 좋아 보여서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면 그나마 그 사람은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냥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라면 동네 애라도 5분이라도 설득시키는 주식을 사셔야 돼요, 진짜. 5분이면 교수님 엄청난 내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공이에요. 5분 동안 내가 떠들 수 있다라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랑 어제 저희가 만난 거 아시니까 동네 맛집을 갔어요. 나름대로 유명한 집을 갔어요. 그렇지만 그 집이 맛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5분 동안 설명하라면 설명 못 할까요? 야, 그 동네 무슨 동네 가면 무슨 집이 저희 냉면 먹었는데 냉면이 있는데 냉면 뭐 이렇게 줄줄 해갖고 냉면의 역사 뭐 냉면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맛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분위기 뭐 이런 거 하면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박주를 발견했다. 그럼 그렇게 신이 안 날까요? 신나죠. 막 신나서 여기에 막 주위에 얘기를 하는데 그럴 주식 아니면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살 때 고민 좀 하세요. 살 때 사는 주식.
살 때 고민하셔야지. 네. 사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화기를 들고 방송국에 전화를 하고 싶다? 그 주식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여러분들 증문즉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고 한국 주식이고 일본 주식 다 똑같대. 살 다 때 똑같아요. 고민하고 주식을 하면 그렇게 낭패 볼 일이 없어요. 그것 좀 맞습니다. 오늘 꼭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참 저희가 이제 와갖고 이제 그 콘서트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준비 좀 해주셔야죠. 8월 말에 할 생각입니다. 교수님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 한 살이라도 젊은 분들이 고민 좀 해주셔야지 그거. 그러니까 제가 제가 고민해야 되니까 네. 그 9월 달에는 추석이 끼어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마음이 좀 바쁘실 것 같아서 일단 잠정적으로 8월 마지막 주에 할 예정입니다. 여름휴가 충분히 즐기시고요. 그다음에 8월 말에 저희가 날짜랑 그 장소 공지할 테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수님하고 저가 일단 뭐 다양한 또 다른 분들도 오실지 모르겠는데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루 진짜 주식에 대해서 그때는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예들을 좀 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유튜브는 왜 안 했어요? 했어요? 유튜브 지금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아직 안 올렸어요. 이게 아직 안 올렸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명해지면 교수님이랑 방송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그렇게 혼자 날로 먹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매주 이제 다시 이제 세팅이 됐으니까 네. 화요일 정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론 주에 좀 더 오늘은 이제 지금 세팅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우선했었는데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양식을 갖고 세팅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